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찬우입니다. 자, 이제 7단원 들어갈 거야. 공간 도형. 8단원은 뭐 정사형, 9단원은 공간 좌표. 사실상 교육과정상 기백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10단원이 남긴 합니다만 그 10단원은 교육과정 외에 공간 파트가 들어가 있는 파트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7, 8, 9단원이 어떤 유사한 공통적인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앞에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배웠던 거랑 좀 다른, 차별화된, 낯선 형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3D, 3디멘셔널. 3차원 도형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도형은 본 적이 있나요? 있지요. 이미 중학교 때 원기둥, 원뿔, 직육면체, 사면체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런 도형인데, 중학과정에 배웠던 3차원 도형들은 그것들의 부피를 구한다, 그것의 건널비를 구한다, 전개도를 그려갖고 최단거리를 구한다, 이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이 공간 도형은요, 더 나아가서 그 3차원 도형을 자르고 분해하고 각도를 구하고 뭘 구하고 이런 좀 더 복합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 3차원 도형을 배우는 첫 걸음마를 우리가 떼는 거야, 오늘. 그래서 오늘은 막 이론적인 방대한 내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정석 교재의 내용들 하긴 하지만 문제풀이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2차원 도형과의 관계가 지금부터 배울 3차원과는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용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문제, 어떤 형태를 배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넓은 관점에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함수건, 그래프건, 도형이건 전부 다 2D, 2차원상에서 배웠어. 지금부터 3차원을 배울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노트에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 그게 근사적으로 2차원상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도형이 3차원이면 그 3차원 도형을 2차원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굉장히 어떤 3차원 도형을 다 담기가 힘들어. 예를 들자면은 삼각형이야. 그러면 그림이 누가 봐도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각형이야. 누가 봐도 사각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차원 도형을 2차원 칠판이나 2차원 공책에 그려도 누가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육면체야. 그럼 그 육면체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본 적 있죠, 이미. 이런 그림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투시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투시도.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그 육면체를 사람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원근감과 이런 입체감이 나타나게 그리는 그림, 이걸 투시도라고 부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투시도로 그려진 그림은요, 실제 도형이 아닙니다. 3차원 실제 도형을 2차원 이 종이 딱지에다가 옮겨서 3차원 느낌이 나도록 그린 거지, 실제 그림이, 실제 도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도형 육면체가 있는데, 이 육면체를 위에서 바라보면은요, 이 육면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면체는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 위에서 비스듬하게 바라봐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지, 완전히 정면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완전히 정면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그림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런 모서리에 수직하게 바라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이 꼭지점에 수직하게 바라보면 이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각형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차원 도형을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2차원 도형의 그림은 그냥 이게 끝인 거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알겠습니까? 2차원과 3차원 사이의 어떤 괴리감, 한계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투시도. 자, 그럼 지금부터
3차원 세계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예, 좋아요. 크게 세 가지 용어 정의부터 합니다. 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직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평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점이 뭔지는 알지. 직선이 뭔지도 알죠. 요거를 처음 볼 것 같아. 평면. 근데 평면이 뭔지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평평한 나무 판자 같은 건데 이게 무한히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사실상 직선들을 무한히 겹쳐서 이렇게 늘여놓으면은 얘가 평면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면은 꼭 사각형 그립니까? 그렇지 않죠. 평면은 이게 무한히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평면을 무슨 모양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뭐 다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각형 같은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평면이 이런 모양이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수학에서 이런 점, 직선, 평면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점은 대문자 알파벳 A, B, C, 뭐 P, Q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이런 직선은 소문자 알파벳 L, M, N, 뭐 A, B 이런 식으로 소문자 알파벳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은요, 이 평면을 그리스 소문자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띵띵띵 이런 식으로 입실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는데 평면이 3개 이상 나온 경우 거의 없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용어를 부르는 거. 알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 거야. 따라오세요. 오늘은 개론이야, 개론. 공간도형 개론. 3차원 여행의 어떤 준비물 챙기기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을 표시를 할 때 A, B, C, D 자, A, B, C, D 뭐 시계 방향이건 반시계만 주면 않습니다. A, B, C, D 그리고 그 아래를 순서를 맞춰서 E, F, G, H 이렇게 씁니다. 그럼 쓸 때는 이렇게 써요. 6면체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이렇게 쓰기로 보통 약속을 했고요. 네. 특히나 이런 직육면체는 앞으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한두 번씩 그려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A, B, C, D, F, G, H A, B, C, D가 이렇게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거기에 짝을 맞춰서 E, F, G, H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생긴 거는 선분 AB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AB가 아니라 직선 AD라고 하면은 A하고 D를 포함하는 무한히 긴 직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문자 A, 대문자 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들을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평면 ABCD 이렇게. 이 평면을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평면 ABC하고도 똑같습니다. 맞나요? 평면 ABC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지만 어차피 무한히 쭉 펼쳐지게 되면은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나 이 사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똑같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알겠습니까? 네. 자, 하나씩 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3차원 세계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떠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점, 직선, 평면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정의를 용어 정의를 지금 했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정석 교재에도 따로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정석 교재나 교과서에 다 다루는 내용이야.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르는 겁니다. 요거는 정리를 해둡시다. 적어놓으세요, 교재에다가. 정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정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공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마 정의나 정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뭐 미분계수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많이 배웠고요. 요거는 중학교 때 기하를 좀 제대로 공부를 했거나 심화과정 공부했던 학생들은 공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고등과정에 따로 나오지 않고 대학과정에서 나오는 거라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공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공간도형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정의부터.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뭐 굉장히 수학에 대한 좀 센스가 있거나 기본기가 충실한 학생입니다. 정의가 뭔지 난 정의. 영어로 definition이 정의입니다. definition. 뭐 define 정의라는 뜻이죠. 네. 이건 뭐냐면 무엇은 이걸로 하자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약속이야, 약속. 수학적 약속. 뭐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의 정의. 그러면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라고 하자. 이런 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수학적인 약속. 이렇게 하자. 되겠습니까? 수학적 약속. 그럼 정의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을 합격하면은 우리는 여러분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합격하고 나면은 반드시 쌤한테 수강후기로서 합격했다고 자랑을 하시고 쌤한테 칭찬을 받기로 약속합시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물론 그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별개의 문제고, 약속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리는 뭐냐면요,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제 보통 어떤 단어가 붙냐면은 증명이 가능한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이런 거예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약속하자가 아닙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공식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뭐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 삼수선의 정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공간도형의 핵심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통 정의로부터 일반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 증명을 해서 그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걔를 톡 떼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야. 이게 정리. 영어로 theorem이라고 부르는 게 정리입니다. theorem. 이게 정리. 자,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리인데, 공리는 아마 수험생들이 수학 문제 풀 때는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공간도형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언니 오빠들, 뭐 우리 사촌 형이 나를 뭐 수학을 가르쳐 주셔 뭐 이러면은 그 사촌 형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공리입니다. 공리가 뭐냐면은요, 공리입니다. 자명한 원리예요. 근데 이런 거지. 그렇다고 내가 수학적으로 그러기로 약속을 했냐? 그렇진 않아. 증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맞는 말이야. 약간 정리의 느낌은 나지만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의의 느낌도 나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내가 약속한 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공리인데, 특히나 기하 문제를 풀 때 공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중에서 가장 수학적으로 유명한 공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유클리드의 평행선의 공리, 뭐 평행선의 공준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죠. 자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공간도형 문제를 풀 때 이런 공리가 세 가지가 나와요. 공리가 세 가지 공리가 나오고요. 이 세 가지 공리가 정석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교재를 집필하면서 당연히 이런 공리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책에는 이 공리란 용어를 안 쓰는 거야. 영어로 엑시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공리가 뭐냐면은 당연한 거. 그래서 이런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건 공간도형 공리는 아니에요. 평면상에 있는 거.
그럼 공간 파트너는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도형에서 첫 번째 공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리. 자, 자명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리는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당연하지. 뭐 그렇구나. 자명하구나. 이 정도로 공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교육학이나 수학 관련된 과정에서 이제 뭐 박사과정 논문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특정한 명제나 특정한 어떤 테마를 공리에 집어넣을 것인지, 정리에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이런 거, 나라별로, 국가별로 수학 교육 커리큘럼이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리에 속하는 건데, 뭐 독일에서는 정의로 집어넣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또 이제 말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고등과정에 내가 이 뭐 어떠어떠한 공리가 너무, 짜증났어, 힘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수학 박사가 돼서 우리나라 수학계의 뭐 교육, 어떤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 공리에 해당하는 것을 뭐 정의의 영역으로 이렇게 뭐 한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논의가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개론이야, 개론. 자, 처음에 하고 싶은 거는요,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는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한 공리입니다, 공리. 공간도형의 3대 공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써놓으세요, 교재에다가. 공간도형의 3대 공리. 그러니까 자명한 원리야. 기본 성질이란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명한 원리이고, 이거는 뭐 토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수많은 정리들이 나와요. 정리는 전부 다 증명이 가능한 참이 명제들입니다. 정석교재 정리 1, 정리 2, 정리 10, 정리 11 막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리 역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증명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주 일부는 외우시고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볼게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단 하나 존재하다.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공리입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공리. 평면이 하나가 있고 평면에 두 점이 있어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겠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직선상에 있는 수많은 점은 전부 다 평면 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면상에 두 점이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그 평면에 포함됩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공리입니다. 역시 직관적으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 직선은 평면에 포함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어요?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이 말인 거야.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점을 공유하면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있죠. 그 중에 특정한 직선 하나는 두 평면에 동시에 공유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선이라고 불러요. 교선.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공유한다.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 특정한 직선 하나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직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교선. 교과서에, 정석 교재 쓸 말이 좀 있네요. 교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3대 공리고요. 이 3대 공리를 가지고 다 지금부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일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밀한 증명과 그 다음에 정리와 정의와 정리의 명확한 구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의 평가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증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증명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는 공리인데 내가 정의로 착각을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이것들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서 하고 공부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점, 직선, 평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두 번째는 평면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2번, 3번, 4번은 그냥 글 한번 읽고 밑에 그림 한번 보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평면은 단 하나 결정됩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공리였죠, 공리. 자,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으면 요거를 동시에 지나는 평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공리를 통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BC를 지나는 직선은 두 번째 공리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이 평면에 속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A란 점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수학적 엄밀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면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1, 2, 3, 4번 순서 외워서 외울 필요도 전혀 없고요. 1, 2, 3번 외우고 4번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면서 평면이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이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됐고. 자, 그럼 이번엔 직선을 만드는 방법. 직선을 만드는 방법. 아이고, 그림이 없네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면 그 교선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점을 만드는 방법은요. 두 직선이 만나면 점이 생겨요. 직선과 평면이 만나도 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랑 또 다른 평면이 만나면 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또 이번엔 점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 점하고 직선. 우선 평면과 평면은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밖에 없고요. 이 안 만나는 경우가 평행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선만 평행한 게 아니야. 평면도 평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관적이죠. 직관적입니다. 땅바닥과 천장은 평행해. 아파트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바닥과 평면은 천장은 평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뭐 살짝 평행하지 않아. 살짝 평행하지 않아. 그러면 언젠가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나면 항상 뭘 만듭니까? 교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하는 내용이 학생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기하에 대한 기본기가 좀 있는 학생들은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되게 어렵게 하느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기하도 부실한데 공간 파트 처음 공부한 수험생들은 오히려 더 막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일단 외울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외우느냐? 공리란 녀석이 있구나. 공리가 뭐다가 아니야. 공리 녀석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증명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는 증명 안 하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여러분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공리란 영역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직선과 평면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이 평면에 뽕 들어가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직선과 평면이 안 만나고 평행하게 무한히 쫙 펼쳐져 있는 경우. 보통 수능 내신 시험 문제는 이 형태가 나오죠.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과연 이 각도가 얼마냐 막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직선과 직선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직선과 직선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 만나면 평행하다가 끝이 아니라 안 만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만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평행하지는 않아. 평행하다는 뜻은요. 아까 말했지만 평행한 두 직선은 동일 평면상이 있거든요. 한 평면이 그 두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한 것처럼 한 평면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 평면상에 있는 만나지 않는 거는 평행. 동일 평면이 아닌 만나지 않는 거는 꼬인 위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직선 위치 관계.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필수 예제 1번하고 2번이 이제 증명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 내신이나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공간도형 맛배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이 증명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공간도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외울 거 외우고 이해할 거 이해하는 거고 오늘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꼬인사변형. 꼬인사변형이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철사로 사각형을 만들어. 그 다음 이걸 기준으로 이게 접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꼬인사변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4면체가 아닌가요? 4면체가 아니, 4면체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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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면
삼연체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연체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삼연체야. 삼연체. 됐습니까? 네. 입체도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거 중점, 이거 중점, 이거 중점, 이거 중점 잡았을 때 이게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를 갖다가 꼬인 사변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거는 반드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삼각형. 그 다음에 중점을 잡고 중점을 잡으면 요거를 연결하면은요. 이 PQ 길이는, 선분 PQ 길이는 반드시 AC하고 평행하게 됩니다. 그럼 닮은 비가 성립하죠.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이게 1대 2가 되고 이게 1대 2가 되는 거니까 또 1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PQ 길이는 AC 길이의 반절이야. 평행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 삼각형을 떠올립니다. 그때 또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또 선분 SR의 길이는 AC의 길이하고 AC하고 평행합니다. 역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반절이야. 왜? 또 1대 2가 되고 1대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성립하느냐? PQ와 SR은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랑 얘도 평행하고 얘랑 얘도 평행하니까. 얘도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증명을 하셔야 돼 원래는. 근데 일단 평행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AC의 반절이고 이것도 AC의 반절이니까.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은 아까 말했지만 동일 평면상에 놓여 있고 길이가 반절이니까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증명을 못해도 일부 증명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실력정석 공부를 했었어요. 고3 때, 막 고1, 2 때, 막 이럴 때. 그리고 그때 이제 정석 공부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증명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이제 강의를 듣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혼자 공부한 거예요. 근데 증명이 너무 많은데 그 증명이 다 어려운 거야. 쉬운 건 할 수 있는 게 일부 있는데 어떤 거는 막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그냥 무조건 하면서 무조건 외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부를 선생님이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고 딱 보니까 이게 엄밀하게 증명을 해서 나의 피와 살이 돼야 되는 증명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나오는 삼수선의 정리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은요. 그냥 증명하는 자체를 공부하면서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그게 목적인 경우도 많고요. 또 그 증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학적인 어떤 사례들을 좀 더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점, 직선, 평면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좀 익숙하게 해보세요. 3차원 도형이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하게 해보세요. 이런 관점에서의 증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했던 거 보고 따라하면서 끄덕끄덕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막 따라하거나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좀 도움이 됩니까? 자, 하나만 더 증명. 이번엔 정육면체가 하나가 있는데요.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있는데 A, B, C, D,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있는데 A, B의 중점 L, B, B 프라임 중점 M, B 프라임, C 프라임 중점 LM, N, C 프라임, D 프라임 중점 P, D, D 프라임 중점 Q, AD 중점 R 해서 요렇게 이렇게 연결한 것이 정육각형임을 증명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지 이게? 정육각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얘가 전부 다 길이가 똑같은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중점 잡았으니까 이것이 여기를 선생님한테 x라고 놓으면은 이거 똑같이 x가 되고요. 정육각형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에서 여기다 보니까 루트 2x. 근데 마찬가지로 루트 2x. 전부 길이가 똑같네? 오케이. 길이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육각형 끝.
하고 증명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얘가 평면상에서 길이가 똑같은 육각형은 정육각형이 맞아요. 근데 공간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공간상에서는 얘가 동일평면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길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공간상에서 철사를 길이가 똑같은 녀석을 이렇게 붙였어. 못질을 해가지고 연결을 했어. 그 다음에 길이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집니까? 당연히 움직여지죠. 동일평면상이 아니게 된 육각형이 아닌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또 평면상에서도요. 이렇게 길이가 1 똑같고 또 1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전부 똑같지만 정육각형 아닐 수도 있죠. 각도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길이 똑같은 거 확인, 그죠? 각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도도 동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동일 평면상에서 있다는 것의 증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내가 정육각형처럼 보이지만 평면상에 있지 않은 길이가 똑같은 6개의 도형은 다각형이 아니, 우리가 알고는 평면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육각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일 평면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선분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보입니까? 여기서의 길이, 이 길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 x고 이거 x고 똑같고 연결했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이죠. 네. 그럼 이제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 의해서 1대2가 되고 1대2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는 평행하면서 길이가 반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재 BC'하고 MN하고 LP는 서로 평행하면서 길이가 반절이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잠깐만요. 마찬가지해서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P, L, M, N 요 정육각형 반절에 해당하는 게 이 네 점이 전부 다 동일평면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P와 MN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동일평면상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이거를 여기다가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어서 이렇게 얻게 되면은 LP와 AD는 서로 평행하면서 동일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2대 1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평행하게 돼서 결국에는 LP와 RQ도 역시 평행하면서 길이가 2대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역시 동일평면상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LMNP도 동일평면상, LRQP도 동일평면상. 그 다음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6개가 전부 동일평면상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LP를 기준으로 마치 비스켓 조각을 반으로 툭 쪼개가지고 4개는 동일평면, 4개는 동일평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또 이걸 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긴 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얘가 동일평면 확인해서 구하면은 이번엔 또 이렇게 4개가 동일평면인 거야. 뭐 이걸 전부 다 조합하게 되면은 6개가 전부 동일평면이어서 동일평면 증명 끝났고 길이 전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120도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끝나는 건데 요거는 뭐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대칭성을 통해 확인하셔도 되고 길 직접 구해볼까요? 네. 이 동일평면인 이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루트 2x고요. 여기도 루트 2x고요. 여기도 루트 2x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가 2x니까 2루트 2x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수직이 되고 수직이 되니까 이거 루트 2x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루트 2x가 되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x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1대 2대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 각이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각은 이거는 30도가 되고 직각인 이 각에는 120도가 되고 여기도 120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너무 엄밀하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요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 공간상에서 이것들이 정육각형인지 확인하려면은 동일평면상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구나. 나머지는 길이 갖고 똑같다는 것은 어차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라고요. 자, 공간도형 첫 번째 개론, 공간도형 첫 번째 맛보기 요걸 했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입니다. 수직하냐, 평행하냐, 각도가 얼마냐, 삼선의 정리, 정사형 등등을 통해서 직접 이제 실전적인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복습을 하시고 정석 교재쌤이 읽어주지 않은 코멘트를 안 한 것들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엄밀한 증명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